자, 오늘은 이제 지지별 특징 하나하나씩 하는 건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인목. 인목도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면, 우리가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여러분이 지지를 봤을 때는 무병갑을 떠올라요. 인목 안에는 상과 월판을 나타내는 이 무토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이래 있어요. 병화를 주목해. 그래서 무토하고 병화가 생기에 앉았고, 명리학에서는 이걸 장생이라 합니다. 이걸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떻든 간에 인목은 뭐냐? 태어난 달이 인목이라는 뜻은 뭐냐, 이거는 이제 그 해를 시작하는 입춘. 입춘이 보통 양력 2월 4일하고 2월 5일에 들어오거든요. 입춘이 지난 한 달간을 인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입춘이 지나서 보름이 있으면 우수라는 절기가 있죠. 이 명리학은 절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목을 딱 보자마자 이 입춘은 아직까지 겨울의 기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겨울의 기상에서 땅을 뚫고 올라와가지고 봄의 기상으로 옮기는 과정이죠. 그래서 인월이란 말은 끌어당기며 움직여 나온다는 뜻이. 그래서 만물이 땅에서 겨울의 에너지인 땅 속에서 튀어 올라가는 만물을 생성하는 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인목은 만물을 생성한다. 그래서 창조하는 분위기가, 시작하는 분위기가, 만물을 시작하는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월이라는 것은, 그러면 인월 앞에는 뭐였어요? 바로 축월이었죠. 이 겨울에 이 음력 12월에 얼어있는 축월을 벗어나가지고, 이 축월은 또 뭡니까? 얼어있는 동토의 땅이잖아요. 이 동토의 땅을 치고 올라가가지고 튀 나가야 된단 말이야. 감목과 같이 치어 나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2월은 음매에 있는 상태를 끌어당겨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힘이 대단합니다. 만물이 활동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정월이라죠. 이 정월 아닙니까? 입춘 지났으니까 양기가 움직여 땅 속에서 나오려 하지만 아직까지 인이라는 글자는 음이 아주 강합니다. 음기에서 양기로 튀어나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머리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아래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행위라고 뚫고 올라가기는 가야 되는. 그래서 이 인월은 만물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리며 처음으로 생겨난다는 뜻으로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 당긴다, 당긴다, 생물을 끌어당긴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이라는 글자는 우리가 천간일에 보면 자부터 일량시생이랍니다. 음력 11월 일량이 시작됩니다. 음기가 쫙 해월에 유금의 음기가 자월이 시작되면 일량이 시작되죠. 그래서 일량 오음의 상태였다가 축월이면 이양 사음의 상태가 되고 인월이 되면 어때요? 양기가 하나 더 가고 삼양 삼음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인을 보면 양과 음이 동등한 삼음 삼양으로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 갖고 만물이 생장하고 활동을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절로서 인월은 이제 입춘이 절입절이 되면 초기 7일간은 자, 이 인월을 딱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를 하시느냐. 이 인이라는 것은 인신사의 하나거든요. 인신사회는 뭡니까, 이거? 가장 역동적인 것을 우리 명리학에서는 인신사회라 하거든. 범이다, 원숭이다, 뱀과 돼지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역동적인 역마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역마살이라는 것은 굉장히 역동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움직임이 돼요, 역동적이라고. 많이 움직임을 주관하는 거고, 또 인신사회는 미래를 위해서 차고 나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가는데, 입춘이 지나자마자 아직까지 겨울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 축월의 에너지가. 이 축월이 인월이라는 것은 양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음의 토의 기토가 양으로 전환해가 무토가 되면서 이게 7일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월을 딱 봤을 때요. 초기 이 절기가 며칠 만에 태어난지를 봐야 됩니다. 7일 만에 태어나면 아직까지 토의 기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만약에 인월의 사주가 이 무토가 필요한 사주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를 차지하는 거죠. 이 무토가. 이런 걸 명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지배한다 해갖고 그 달을
사령이라고 합니다. 사령관 하듯이. 그 다음에 8일에서부터 또 7일간 14일째까지는 이게 인월은 아직까지 춥다고 했어요. 근데 이 8일부터 14일에 태어난 사람한테는 매우 중요한 글자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양의 열기, 태양빛이 병화가 숨어 있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월을 본 사람은 이 병화의 존재를 반드시 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태어난 사람 아직 춥기 때문에 이 병화의 잠재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이 병화를 해석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일간이 뭐냐에 따라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일간이 말을 들어서 간목이다. 그러면 추운 겨울의 나무다 말이죠. 이 간목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금강송 같은 쭉쭉 뻗어가는 침엽소린 같은 그런 쭉쭉 뻗어가는 용수철 같은 나무거든요. 근데 이 간목이라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병화라는 존재는 매우 중요하죠. 이 간목은 병화와 정화를 만나야 꽃망울을 피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드러나지는 않고 일단 월지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병화의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주가 그래 있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이 신금일주에서는 이 간목과 임목은 정제거든요. 재물을 상징하는 정제입니다. 근데 이 병화는 뭐냐? 정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면적으로 정관적 기질을 갖고 있다 이래 봅니다. 정관적 기질은 뭐냐? 원칙주의자라는 거지. 상식을 선호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걸 반드시 딱 보자마자 인호를 보자마자 무토와 병화를 해석해야 돼요. 이 무토는 또 뭡니까? 이 신금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게 정인이거든. 그 정인은 헌신적인 어머니 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조상도 되고 또 제도권의 교육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무토라는 글씨 정인이라 하는데 제도권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임목을 보자마자 지장간이 무병갑이라는 것을 알고 무병갑이라는 걸 알고 특히 무토와 병화의 해석을 참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7일간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병갑이 있는데 이 지장간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을 저번 달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를 다른 말로 초기라 하거든요. 이걸 여기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기운은 다가올 계절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기라고 하죠. 간목은 그 자체의 오행이 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은 여기와 중기가 있고 정기가 있구나 알고 임목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무병갑의 지장간을 땅속에 숨기고 있구나. 이 숨기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실체적인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속내. 웬만한 사람은 잘 알아내기 힘들어, 속내를. 그리고 15일부터 한 달간은 16일간은 간목이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을 딱 보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7, 7, 16의 비율로 절입이 지났어. 딱 절기가 지나자마자 7, 7, 16의 비율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건 똑같은 논리예요. 인신사에는 한 세트거든요. 역마살. 인신사에는 7, 7, 16의 절입 비율로 여기, 중기, 정기가 지나간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우수 전까지, 우수라는 것은 이게 이제 입춘 지나서 보름 전까지잖아요. 우수 전까지는 아직까지 추위가 심하거든요. 이 우수 전까지는 겨울의 기상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 초봄이지만 아직까지 한기가 남아있다는 추운 기운이 우수 전까지는 특히 그래서 이 무토와 병화가 살행할 때는 이 한기가 남아있다는 추운 기운이 그래서 이 무토와 병화의 기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운으로 풀어줘야 돼요. 한기를.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만약에 15일 이후에 우수 이후에 태어났다 이러면 이 사람은 양기가 따뜻한 양기가 더욱더 뻗어 있는 상태에 태어났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목을 보면 딱 떠올라야 될 게 또 뭐냐 과연 인목이 뭐냐
강한 나무입니다. 잇목을 여러분이 보면요. 왜?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겨울에 얼어있는 땅을 뚫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지상으로. 근데 잇목이 그러면 강하게 튀어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강하지 않으면 안 돼, 잇목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는 용수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스프링이죠. 우리가 봄을 스프링이라 하지 않습니까? 스프링. 똑같아요. 봄의 기상으로 뚫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느냐? 강한 나무다 해갖고 강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잇목 자체는 병화가 숨어있고 무토가 숨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목이다. 메마른 조자를 써가지고 메마른 나무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직까지 어린 나무다. 이 감목이래갖고 양목이래가 너무 큰 나무라 생각하면 안 되고, 물론 오행상으로는 이 감목이 큰 나무입니다만 아직까지 겨울에서 금방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눈목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한자인데 어릴 눈자거든요. 이게 어릴 눈자. 어릴 눈자가 이 개진일자가 들어가가지고 이런 글자를 씁니다. 어릴 눈자. 좀 어려운 한자죠. 눈목, 아직까지 어리다. 그리고 이 대체적으로 감목이나 잇목이나 같습니다만 감목이나 잇목은 대체적으로 죽은 나무로 많이 봅니다. 사목. 물론 생목이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감목은 사목으로 봅니다. 잇목이라는 글자는 물을 빨아당기 가지고 이 해자에 물을 쫙 빨아당기 가지고 이 해수, 이거 아시죠? 초보라도 이건 해수라 하죠. 대지, 저수지 같은 거 아닙니까? 강물 같은 거죠. 자수는 이 천연수 같은 거죠. 샘물 같은 거. 이런 물을 수생목으로 쫙 빨아당기 가지고 뭐로? 하로 연결해 주는 거죠. 하로. 그게 잇목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잇목은 하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를. 잇목은. 네? 지지로 보면 사오미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오미를. 그래서 이 사오미 운이 오면 이 사람은 발복이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겁니다. 또 이는 말이죠. 그럼 어떤 뜻이 또 있느냐? 인다는 글자가 뭐예요? 묘목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진이죠. 이렇게 인묘진으로 연결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묘진, 우리가 뭐라죠? 인묘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주가. 만약 어떤 사람이 사주가 일에 있다. 그럼 인묘진이 일에 있단 말이에요. 간목이. 일에 됐다. 그럼 목기운이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이때 이 인묘진을 뭐라고 하느냐? 동쪽을 차지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동쪽은 목기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사주에 목이 필요한 사람은 동해안으로 가야 돼요. 이 멀리서 보면 일본이죠. 그래서 목기가 필요한 사람은 일본, 우리 아시아하고 인연이 깊다는 겁니다. 인묘진이 다 있으면 동방, 목방국이다. 방국이라는 것은 같은 세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봄의 세력끼리. 가장 에너지가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인이라는 글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만약에 이제 다른 기준을 합니다만 만약에 인이라는 글자가 이래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옆에 오화가 있고 술토가 있다. 이래 돼 보면 이 나무가 인오술이래 갖고 범말개라죠. 같이 가야 됩니다. 범말개는 한자로는 인오술이죠. 한짝꿍이에요. 보통 4개월이나 4년 차이를 4년 8년 차이를 범말개라죠. 한 세트란 말이에요. 이런 걸 삼합이라고 합니다. 삼합은 4살, 8살 차이를 이야기하고 달로는 4개월, 8개월 차이를 이야기하죠. 이래 되면 뭐냐? 이 삼합은 중심되는 오행, 하를 중심으로 오행이 변화갑니다. 그래서 인호술이 되는 거예요. 인호술. 하국을 형성합니다. 이럴 때 이는 12운성의 이론이라고 있어요. 명리학에. 초보자는 어렵습니다만 탄생의 별인 장생, 이게 바뀐 오행이 하잖아요. 그럼 천간에 이 병화가 있다 치면 이 병화 입장에서 이는 뭐냐?
우리가 애가 금방 태어났다 해가지고 이걸 뭐라고 하냐? 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의 별이죠. 금방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탄생의 별인 장생의 인덕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금방 태어난 애한테 침 뱉지 않지 않습니까? 생일을 챙겨주듯이. 그 다음에 이 봄의 에너지가 여름으로 쫙 가면 이 태양불의 에너지가 가장 극성기를 맞이하거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제왕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제왕은 시효자질이 있는데 오락기질이 있다. 완벽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완벽성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음력 9월로 가면 이제 기가 세지잖아요. 이런 걸 이제 명리학에서는 활동이 정지하는 상태, 병화가. 그렇지만은 에너지는 남아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묘라고 합니다. 묘. 그래서 삼합의 이론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2운성 이론에 의하면 장생과 참모와 오나와 총무 담당하는 묘가 결합하는 장생과 제왕, 묘의 결합이 바로 삼합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으면 세력화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정친 사주를 보면요. 이게 인호술이나 아까 인묘진 같이 삼합이나 방합을 형성해갖고 정치는 세력을 구축하는 거거든. 그래서 저기 삼합이나 방합은 세력 구축하는 것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인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만약에 이 글자를 깨는 글자가 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6년과 6개월 차이죠.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인신충이라고 합니다. 인신충. 즉 금이라는 신금이라는 글자가 오면 이 나무가 충돌하는 연극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신충이라는 글자가 오면 이 나무가 뿌리째 뽑힐 가능성이 많아요. 인신충. 그 다음에 대지라는 글자가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의 한목이라 해가지고 이게 합을 연결하게 되는 겁니다. 인의 한목. 이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범과 대지는 부부의 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명리학에서는 육합이라고 합니다. 육합. 즉 부부의 합과 같이 친밀한 합이다. 범과 대지가 결합하는 것. 이걸 육합이라고 하죠. 또 그리고 이 범이라는 글자는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 다른데 뱀이라는 글자가 오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뱀이라는 글자는 인사형이라 합니다. 서로 갈등과 다툼과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거예요. 형이라죠. 형. 형법할 때 형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이라는 글자하고 사랑 글자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이 형이라는 글자를 보면 파열음과 충돌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범과 뱀은 인사형이라 불러갖고 충돌할 가능성이 많고 만약 여기에다가 원숭이까지 하나 더 이런 사주가 있는데다가 원숭이까지 있다. 그럼 이거는 인사신사명이 돼갖고 명리학에서 가장 무서운 글자 충돌하는 소송과 다툼이 자주 생긴다는 소송과 사고 다툼을 유발하는 인사신사명운이 오면 그 자리가 흔들흔들합니다. 한마디로 지진 나듯이 저번에 그 트리키에 지진이 나듯이 인사신사명이 오면 흔들흔들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신사명이 올 때 건강을 조심해야죠. 그 다음에 이 그러면 인이라는 글자는 뭘 상징하느냐 이게 우리 세상살이에 있어서 이건 나무는 나무인데 과실나무다. 과실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큰 걸 우리가 보통 금강송이라 하죠. 저 울진에 가면 금강송 숲이 아주 소나무가 쭉쭉 뻗은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큰 나무를 상징하고 통나무 같은 거죠. 그리고 이게 쭉쭉 뻗어가는 특징이기 때문에 인을 보면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롯데 빌딩 같이 보죠. 쭉쭉 뻗어 있잖아요. 그게 110층이 넘죠. 그게. 그런 걸 고층 빌딩도 우리 고층 빌딩을 갖다가 어떻게 상징하느냐? 지지로 표현하면 이게 인목이 되는 겁니다. 고층 빌딩. 그래서 여러분이 천간으로는 이 인목은 간목이거든요. 그래서 간목이나 인목을 이렇게 봤다. 그러면 이 사주는 고층 빌딩 같이 쭉쭉 뻗어가네. 그 다음에 목재의 가구를 나타내기도 하고 이 간목이 있는 사람은 창조적 플레이를 잘하니까
기행력이 또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주에 연월일치 어디라도 인목을 갖고 있으면 기행력이 좋다. 이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빌딩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이 인만 봐도 이 사람은 관청에 근무할 자격이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과 같은 거예요. 관. 우리가 사주에 정관, 평관하는 이 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만 음이라는 글자만 봐도 이 사람 관청에 근무할 자격이 있는데, 즉 공문을 취급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이 인만 봐도. 특히 생일이 간목이다. 이 인월이 간목이다. 그럼 이금에도요, 명리학에서 이 12운성의 이론에 걸록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 자체가 정관에 해당됩니다. 정관. 따라서 이 사람은 공직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공직적 임무를, 공문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의 정관만, 평관만 꼭 관이 아닙니다. 인도 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또 이게 어린아이를 따지면, 사람으로 따지면 어린아이거든요. 유소년기란 말이에요. 유소년기. 이 인이라는 글자가. 따라서 이거는 교육의 상이 되는 거죠. 유소년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양육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도 되는 거예요. 인이라는 글자만 보기만 해도. 그래서 유치원도 되는 거예요. 통변할 때 물상적으로 가르치는 학원도 되는 거예요. 이걸 또 확장 해석하면 서점도 되는 겁니다. 입만 봐도.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림을 모아놓은 하랑 있죠?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나무를 모아놨으니까 목재소도 되고,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서적 아닙니까? 출판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 여기 인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 그렇게 유출을 할 줄 알아요. 이게 이제 상법이거든요. 이까지 구수해야 그건 명리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인이라는 글자는 아까 인호술, 이게 인호술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병화도 숨어 있어요. 인호술도 되지만. 그러니까 이 또 하의 영역에 해당되는 전기, 이 중요합니다. 전자, 이 인만 봐도. 그 다음에 통신, 뭐 정보통신, 한전이 다 되죠. 그 다음에 이게 또 하여튼 인터넷망 아닙니까? 이런 거하고 인연이 된다는 겁니다. 또 요것도 쭉쭉 뻗어가니까 건축하고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목하고 토가 같이 있으면 토목이죠. 이런 거죠. 토목이 뭡니까? 흑토자에 나무 목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인이라는 자체가 역마거든. 그래서 교통, 자동차와 관련되는 거. 그래서 운수업이죠. 항공도 되죠. 항공. 그 항공을 오고 가는 터미널의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고속터미널, 인이. 그 다음에 이게 또 전달하는 우체국의 상도 되는 거예요. 신문사, 전달하잖아요. 이게 또 이 인호술이니까 목하고 하가 강하죠. 의류 매장이 돼요. 의류 매장. 그래서 의류 매장, 영상 매체도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움직이니까 여행사의 의미도 있고, 전자제품, 악기의 의미도 있습니다. 안테나의 의미도 있는. 그렇게 하시고, 사주에 이 목이 상처를 받으면 중풍을 조심해야 됩니다. 뇌질환. 중풍과 뇌질환을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인을 보면 어떻든 간에 끌어당기고 움직여 나온다는 의미죠. 만물이 생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인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이 만약에 음력 1월이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뭘 생각이 되느냐? 하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인이 하를 보면 이걸 목화통면격이라죠. 세상의 문명을 바뀌는 교육, 문화와 문명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화통명사주가 참 좋죠. 그래서 나무는 하를 봐야 기운이 빼어나게 아름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또 간목에 자기 터전을 나타내는 토를 보면 좋습니다. 토를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인월인데 하가 없고 수만 많으면 이 나무가 자라기 힘들죠. 왜? 수는 겨울의 에너지입니다. 인월에 태어난 사람이 수가 너무 많으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하가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하가 너무 많아도. 그러면 하가 너무 많으면 나무
가져간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인목,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